결혼식장 대형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장태준. 그는 지금 신랑 대기실에서 턱시도를 매만지고 있었다. 오늘이 그의 4번째 결혼식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4번째 결혼 사기였다. 하지만 예식장 밖 대형 스크린에는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오늘 신부가 누구인지. 석 달 전,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결혼정보회사 라운지. 플라워 강사 이선주는 카푸치노를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은 지 3달째였다. 이선주 회원님, 오늘 만나실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선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를 봤다. 장태준.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그는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태준입니다. 악수를 건네는 그의 손은 따뜻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진실해 보였다. 프로필대로라면 사업가 출신의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성. 배우자를 잃고 5년째 홀로 지낸다는 그는 말했다. 이제는 함께 웃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외롭더라고요. 선주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플라워 강사답게 꽃 이야기를 꺼냈고 태주는 관심 있게 경청했다. 저도 정원 가꾸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장미를 좋아하는데. 선주 씨는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커피 한 잔이 비워질 때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주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곳에 와본 건 처음입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선주 씨를 만나니 왠지 편안하네요. 선주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처럼 보이는 눈빛. 완벽한 연기였다. 아니, 어쩌면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몰랐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저도요.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선주는 미소를 지었다. 따뜻하고 순수한 미소.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짓는 그런 미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빠르게 진행됐다. 일주일에 2~3번씩 만났고 태주는 매번 작은 선물을 챙겨왔다. 꽃다발, 고급 초콜릿, 때로는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그는 선주의 취향을 빠르게 파악했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정확히 골라냈다. 2주 후 태주는 선주에게 말했다. 선주 씨, 제가 사업 때문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만 빌려주시면 이자 붙여서 꼭 갚겠습니다. 선주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3천만 원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 드리게 돼서. 선주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주 씨. 꼭 갚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한 달 후 태준이 청혼했다. 선주 씨, 인생의 마지막 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선주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 순간 선주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미소를 태주는 눈치채지 못했다. 선주의 사무실, 강남 한복판 고급 오피스텔 20층. 문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실버매치 결혼정보회사 대표 이선주. 그녀의 진짜 직업이었다. 플라워 강사는 거짓이었다. 선주는 모니터 세대 앞에 앉아 있었다. 첫 번째 모니터. 장태준과의 모든 만남이 녹화되어 있었다. 두 번째 모니터. 그의 과거 피해자 3명의 진술서. 김미경 60세. 5천만 원 피해. 박영희 51세. 7천만 원 피해. 최순자 49세. 1억 원 피해. 세 번째 모니터. 태준의 실시간 위치 추적. 그의 차에 GPS를 심어 놓았다. 비서 정민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오늘 태준이 또 다른 결혼 정보회사에 들렀습니다. 선주는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어. 그 사람 한 명으로는 만족 못해. 항상 여러 명을 동시에 물색하거든. 정민이 태블릿을 건넸다. 이 여성분도 접촉했습니다. 이름은 강수진, 59세. 남편 사망보험금 2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장 그분께 연락해. 우리가 먼저 경고해야 해. 3년 전 선주의 절친 윤혜정. 그녀도 태준의 피해자였다. 선주야, 나 결혼한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혜정은 그렇게 행복해했다. 하지만 결혼식 한 달 전 태준은 8천만 원을 들고 사라졌다. 혜정은 충격으로 쓰러졌고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선주는 그날 결심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그리고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현재 선주는 태준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했다. 고급 레스토랑. 태준은 샴페인을 주문하며 말했다. 선주 씨, 우리 결혼식 날짜 정했어요. 다음 달 15일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태준 씨, 제가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결혼 전에 제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요. 플라워 학원 건물이랑 예금을 정리하면 한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좋은 투자처 아시나요?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순간적으로 반짝였다.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아, 그럼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수익률도 좋고 안전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주는 순진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태준 씨가 도와주시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선주는 알고 있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갑게 사람들을 배신해왔는지. 다음 날 선주는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에게 2억 원 출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돈은 실제 현금이 아니었다. 경찰과 협조해서 준비한 표시된 지폐였다. 1년 번호가 모두 기록된 추적 가능한 돈. 선주는 태준에게 전화했다. 태준 씨, 돈 준비됐어요. 언제 만날까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만나요. 제가 좋은 소식 가지고 갈게요. 전화를 끊은 선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혜정아, 이제 거의 다 왔어. 곧 네 원수를 갚아줄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결혼식 전날 밤, 태준은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여성이 앉아 있었다. 강수진, 59세. 선주가 경고하려 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태준은 속으로 그 여자를 비웃었다. 내일이면 2억을 손에 넣는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저 여자한테서도 2억을 더 얻어낸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울 강남 웨딩홀. 화려한 꽃장식과 샴페인 타워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 하객이 아니었다. 첫 번째 줄에 앉은 중년 여성 3명, 김미경, 박영희, 최순자, 태준의 과거 피해자들이었다. 두 번째 줄에는 기자들, 경제 전문지와 사회부 기자 5명, 세 번째 줄에는 사북 경찰, 총 8명의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뒤쪽, 강수진도 앉아 있었다. 선주의 직원 정민이 그녀를 설득해서 데려온 것이었다. 신랑 대기실. 태준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선주한테 돈 받으면 바로 해외로 나간다. 준비해둔 가짜 여권으로 태국 가서 한 달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강수진 차례지.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대기실 문이 열렸다.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다. 신랑님,
준비되셨죠? 곧 입장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예식장.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태준이 입장했다. 그는 하객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첫 번째 줄에 앉은 새 여성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 여자들은? 김미경이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박영희는 핸드폰으로 그를 촬영하고 있었다. 최순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함정이다. 그때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웨딩드레스를 입은 선주가 아니었다. 선주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뒤로 경찰관 2명이 따라 들어왔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선주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선주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늘은 한 사기꾼의 범죄를 폭로하는 자리입니다. 예식장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태준이 김미경에게 돈을 받는 장면. 박영희를 속이는 대화 녹음. 최순자와의 카톡 내역. 그리고 선주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2억을 요구하는 어제의 영상.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태준은 뒤로 비틀거렸다. 이건 조작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선주는 차갑게 말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크린의 새로운 영상이 떴다. 바로 어젯밤 태준이 강수진에게 접근하는 장면. 그리고 일주일 후 또 돈을 얻을 계획을 동료와 통화하는 녹음. 강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쳐다봤다. 당신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찰이 태준에게 다가갔다. 장태준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태준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선주는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 친구 윤혜정, 기억하나요? 3년 전 당신한테 8천만 원 사기당하고 심장마비로 죽은 그 여자요. 태준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혜정이 친구? 선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네, 저는 그 친구의 복수를 위해 3년을 준비했어요. 당신 같은 사기꾼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녀는 돌아서서 피해자들을 바라봤다. 김미경, 박영희, 최순자. 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선주는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황혼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기꾼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피해를 당하셨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태준은 경찰에게 끌려 나갔다. 예식장 밖. 선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혜정아, 이제 편히 쉬어. 네 원수는 내가 갚았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6개월 후 선주의 사무실에는 감사 편지가 가득했다. 결혼 사기를 당할 뻔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편지. 그녀는 이제 황혼 사기 예방 전문가로 더 유명. 정민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대표님, 오늘 상담 예약도 3건 들어왔어요. 선주는 미소 지었다. 좋아, 한 명이라도 더 지켜야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전히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았다. 하지만 선주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태준 체포 2주 후 선주의 사무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선주 씨, 잠깐 서로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태준이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선주는 잠시 망설였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경찰서 면회실. 철창 너머로 태준이 앉아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선주 씨, 와줘서 고맙습니다. 선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할 말이 뭔가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선주는 팔짱을 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경찰에게 허락받고 가져온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성 옆에는 태준이 있었다. 20년은 더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선주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여성, 그건 윤혜정이었다. 20대 시절의 혜정. 이게 무슨? 태준은 쓸쓸하게 웃었다. 놀랐죠? 저와 혜정은 30년 전 연인이었습니다. 선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쳐다봤다. 거짓말 마세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학 동기였어요. 3년을 사귀었죠.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혜정이 저를 떠났어요. 더 나은 남자를 만나러 갔죠. 선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뭐? 그게 변명이 되나요? 태주는 눈을 감았다. 아니요. 변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는 눈을 뜨고 선주를 똑바로 봤다. 3년 전 제가 혜정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선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예요? 태주는 말을 이었다. 저는 혜정을 찾아다녔어요. 30년 동안 복수하려고. 저를 버리고 간 그 여자에게 똑같이 돌려주려고.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진짜 미친 사람이군요. 태주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혜정을 다시 만났을 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복수할까? 아니면 진짜 다시 시작할까? 선주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선택한 게 8천만 원 뜯어내고 도망치기였군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니요. 그게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선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에요? 태주는 깊은 숨을 쉬었다. 혜정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선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태주는 말했다. 혜정은 제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 과거 피해자들도 알았고, 그런데도 저를 만났어요. 왜요? 태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혜정도 복수하려 했으니까요. 30년 전 자기를 버린 남자에게. 선주는 말문이 막혔다. 태주는 계속했다. 혜정은 저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눈치챘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혜정이 스스로 돈을 줬어요. 선주는 어이가 없었다. 말도 안 돼요. 왜 혜정이가 당신한테 돈을 줘요? 태주는 손을 떨며 말했다. 혜정은 심장병이 있었어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제안했어요. 무슨 제안? 8천만 원을 주겠다고. 대신 경찰에 자수하라고. 선주는 숨을 멈췄다. 태주는 눈물을 흘렸다. 혜정은 말했어요. 당신이 감옥에 가서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그게 30년 전 사랑했던 남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거짓말이에요. 태주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혜정이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경찰한테 제출하려고 했는데 차마 못했어요. 경찰이 편지를 선주에게 건넸다.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혜정의 필체였다. 태준아, 이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 하지만 반드시 경찰에 자수해.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야. 그리고 미안해. 30년 전에 너를 떠난 거.
사실 난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난 겁쟁이였어. 용서해줘.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살아. 혜정. 선주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태주는 말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도 자수하지 않았어요. 도망쳤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는 철창을 잡았다. 혜정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는 버렸어요. 선주는 눈물을 흘렸다. 태주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저를 잡아줘서 고마워요, 선주씨. 혜정이 원했던 일을 당신이 해준 거예요. 선주는 고개를 숙였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주씨, 혜정이한테 전해주세요. 이제야 자수한다고. 30년 늦었지만. 사무실로 돌아온 선주. 그녀는 혜정의 사진을 꺼내봤다. 혜정아, 너도 복수를 하려 했던 거니?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구하려 했던 거니? 선주는 알 수 없었다. 사랑과 복수. 그 경계는 너무 모호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혜정의 진짜 마음.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되었다. 그날 밤, 선주는 혜정의 무덤을 찾았다. 꽃을 놓고 말했다. 혜정아, 네가 원했던 대로 됐어. 태주는 이제 제대로 벌을 받을 거야. 바람이 불었다. 선주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넌 참 바보였어. 그런 남자한테 왜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니?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만이 불어왔다. 선주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복수는 끝이 없다는 걸. 그리고 사랑도 끝이 없다는 걸. 태준 시점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성공이다. 장태준. 나는 결혼정보회사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제 곧 오늘의 타겟이 나타날 것이다. 이선주, 플라워 강사. 프로필 사진을 보니 괜찮았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여자. 딱 내 스타일이었다. 지난 3년간 3명의 여자들에게서 총 2억 2천을 벌었다. 김미경 5천, 박영희 7천, 최순자 1억. 모두 깔끔하게 끝났다. 이제 4번째 타겟이다. 상담사가 다가왔다. 장태준 회원님, 이선주 회원님 오셨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완벽한 미소, 수없이 연습한 미소. 그녀가 들어왔다. 생각보다 괜찮은 외모였다.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인상, 무엇보다 눈빛이 순수해 보였다. 쉬운 타겟이겠군. 처음 뵙겠습니다. 장태준입니다. 나는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다. 손을 잡는 순간 적당한 압력.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이게 포인트다. 저도요. 이선주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긴장하고 있구나. 완벽해.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는 척했다. 플라워 강사라는 직업, 혼자 산 지 10년, 외로움을 느낀다는 고백, 전부 들어봤던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는 표정을 짓고 때로는 웃고. 정말요? 저도 그래요. 나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 사업가 출신, 강남의 빌딩 소유, 5년 전 아내를 잃었다는 설정, 전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믿고 있었다. 눈빛에서 보였다. 이 여자, 완전히 넘어왔어. 커피 한 잔이 비워질 때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주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곳에 와본 건 처음입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미 10곳이 넘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제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멘트, 효과 만점이다. 하지만 선주 씨를 만나니 왠지 편안하네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저도요.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너무 쉽잖아. 그날 이후 나는 계획을 시행에 옮겼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남, 매번 작은 선물, 꽃다발, 초콜릿, 귀걸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들. 돈은 좀 들지만 투자다. 곧 몇 배로 돌려받을 테니까. 선주는 완전히 내게 빠져들었다. 만날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다. 설렘, 기대, 신뢰, 전부 내 손바닥 안에 있었다. 2주가 지났을 때 나는 첫 번째 테스트를 했다. 선주 씨, 제가 사업 때문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일시적으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침묵,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 여기서 거절하면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걸렸어. 3천만 원만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적당한 금액으로 시작한다. 너무 많으면 의심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 드리게 돼서.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결정은 끝났다는 걸.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완벽해. 정말요. 고맙습니다. 선주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꼭 갚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3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갚지 않았다. 대신 다른 계획을 시행했다. 청혼. 선주 씨, 인생의 마지막 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꺼내며 완벽한 연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속으로 계산했다. 이제 결혼 준비 명목으로 더 뜯어낼 수 있다. 예식장 비용, 신혼집 계약금, 가구, 가전, 최소 1억은 더 받을 수 있겠어. 그리고 결혼식 직전에 사라지면 된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려는지.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미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엔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선주 씨,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나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건 그냥 비즈니스니까. 감정은 없다. 오직 돈만 있을 뿐.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이선주 목표 금액 1억 5천. 예상 완료일 2개월 후. 그 아래에는 다음 타겟도 적혀 있었다. 강수진 59세. 남편 사망보험금 2억. 다음 달부터 접근 예정. 나는 만족스럽게 수첩을 덮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카페를 나온 후 나는 손이 떨렸다. 윤혜정.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떻게 알았지? 선주가 혜정의 친구라고? 그럼 처음부터 나를 알고 접근한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이야. 우연.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식 5일 전. 나는 집에서 짐을 쌌다. 도망칠 준비였다. 여권, 현금, 신용카드,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결혼식 전날 밤에 공항으로 가자. 그게 안전하다. 하지만 계속 찝찝했다. 선주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그 차가운 미소. 저는 그냥 3년 동안 당신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3년. 3년 동안 나를 기다렸다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결혼식 3일 전, 강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준 씨,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당황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없었다. 아, 죄송한데 사업 때문에 급하게 지방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한 달 후요. 거짓말이었다.
한 달 후에는 태국에 있을 테니까.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수지는 포기해야겠다. 지금은 도망치는 게 먼저다. 결혼식 2일 전 선주에게서 문자가 왔다. 태준 씨, 내일 리허설 있어요. 오후 3시에 웨딩홀로 와주세요. 리허설? 결혼식에 리허설을 왜 해? 이상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다. 알겠어요. 갈게요. 나는 대답했다. 내일 리허설 가서 괜찮은 척하고 그날 밤 바로 공항으로 가자. 결혼식 전날 오후 3시 나는 웨딩홀에 도착했다. 화려한 꽃장식, 샴페인 타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선주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선주 씨, 왜 드레스를 안 입었어요?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드레스는 내일 입을게요. 오늘은 리허설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나는 불안감을 감췄다. 그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웨딩 플래너인가? 하지만 그들의 옷차림이 이상했다. 정장 차림, 너무 격식 있어 보였다. 선주 씨,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뼉을 쳤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봤다. 첫 번째 줄에 앉은 3명의 여자. 김미경, 박영희, 최순자. 내 과거 피해자들이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이게 뭐야? 태준 씨. 놀랐어요? 선주가 다가왔다. 제 친구들이에요. 당신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하지만 출입구가 막혀 있었다. 사복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선주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 사기꾼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나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내 팔을 잡았다. 놔요. 예식장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내가 김미경에게 돈을 받는 장면, 박영희를 속이는 대화, 최순자와의 문자 내역, 그리고 선주와의 모든 만남, 전부 녹화되어 있었다. 투자를 권유하며 2억을 요구하는 내 모습,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됐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나는 소리쳤다. 조작이라고. 선주가 나를 바라봤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새로운 영상이 떴다. 호텔 바에서 강수진과 대화하는 내 모습, 그리고 동료와 통화하는 녹음. 다음 주에 수진한테서 2억 받으면 해외로 나갈 거야. 내 목소리였다. 강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찰이 다가왔다. 장태준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쇠 느낌.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하지만 현실이었다. 선주가 내 앞에 섰다. 제 친구 윤혜정. 기억하세요? 혜정이 3년 전 그 여자, 당신한테 8천만 원 사기당하고 심장마비로 죽은 그 여자요. 나는 그제야 기억했다. 혜정, 그녀가 죽었다는 건 몰랐다. 그냥 도망친 후 신경 끄고 살았으니까. 당신이 혜정이 친구였어? 선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네, 저는 그 친구의 복수를 위해 3년을 준비했어요. 3년 동안 나를 추적했다는 거야. 당신 같은 사기꾼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도록요. 선주는 피해자들을 바라봤다. 김미경, 박영희, 최순자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무릎이 꺾였다.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완벽했는데, 계획도 완벽했는데, 하지만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선주는 플라워 강사가 아니었다. 결혼정보회사 대표였다. 전문가였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 아니, 사기꾼 헌터. 경찰차 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 나는 이제 저런 삶을 살 수 없다. 감옥에 간다. 몇 년이나 갇혀 있을까? 5년, 10년, 그보다 더. 문득 혜정이 떠올랐다. 3년 전, 그녀의 마지막 모습. 나한테 8천만 원을 주면서 했던 말. 태준아, 이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 제발.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혜정의 마지막 기회를 나는 짓밟았다.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바닥, 쇠창살. 나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돈도, 자유도, 미래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다. 진짜 후회. 혜정에게, 미경에게, 영희에게, 순자에게, 그리고 선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이건 내가 만든 결말이었다. 스스로 파놓은 함정. 그리고 나는 거기에 빠졌다. 며칠 후 변호사가 찾아왔다.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입니다. 피해자가 4명이고 금액이 크니까요. 15년. 인생이 끝나는 거다. 그때 변호사가 말했다. 참고로 피해자 중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구요? 이선주 씨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선처를 부탁하겠다고. 선주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왜 선처를 부탁해?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선주 씨가 쓴 편지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태준 씨에게 당신을 용서할 순 없어요. 하지만 혜정이라면 당신이 바뀌길 바랐을 거예요. 감옥에서 반성하고 나와서 제대로 된 삶을 사세요. 그게 혜정이 원했던 거예요. 이선주, 편지를 읽고 나는 울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다. 재판날, 나는 법정에 섰다. 판사 앞에서, 피해자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선고가 내려졌다. 징역 10년. 나는 끌려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10년 후, 그때는 진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것이다. 혜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